1월 3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반도체가 움직여야 지수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역시 오늘 장을 보면은 반도체가 오르니까 지수가 탄력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우선 지수상으로 놓고 볼 때 코스피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자, 2425포인트를 넘겨야만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죠. 근데 오늘 일단 넘어갔어요. 재하향을 하지 않고 2425포인트를 이후에 지지로 확보를 해 나간다면은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악폭 영역에서 다시 지지권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 시도로 전환을 의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25포인트를 지지로 전환해 나갈 경우에는 말이죠.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3일 연속 양봉으로 상승했어요. 자, 소위 말하는 적산병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적산병으로 상승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적산병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상승할 때, 적산병으로 상승할 때는 뭔가 의미 있는 지지권을 형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을 시도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날수록, 그러니까 관악폭이나 하락 기조에 있던 종목이 이러한 저점에서 적산병으로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날수록 얘는 이제 바닥권에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코스닥 지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위로 양시장 모두 위로 매물대나 저항점을 아직은 많이 남겨놓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약세 기조 하에서 지지권을 잡고 반등을 시도하는 현재의 어떤 흐름의 형태가 일단 1차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서 대응 포인트를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말씀드렸다시피 CES 2025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IT와 바이오 등에서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어제 오늘 이 거래일 동안 이제 흐름을 가져갔는데 어제 오늘 흐름을 보면은 오른 종목들이 차익 매물로 눌리고 또 빠진 종목들이 갑자기 반등 시도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2차전지 흐름 안 좋았잖아요. 그죠? 또 반도체도 어제 좀 쉬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던 쪽에서는 오늘 거꾸로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제 강했던 로봇이나 그 다음에 조선주 이런 쪽에서는 또 최근에 올랐던 조선주에서는 또 차익 매물로 오늘 지수 올라갈 때 눌리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위로는 매물 저항, 그리고 아래로는 관악폭에서의 어떤 저가 매수 방어가 있는 현재의 증시 영역에서는 일단 이러한 등락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같은 관악폭 섹터가 오늘 일단 반등 시도를 하면서 올랐던 섹터에서는 좀 차익 매물 소화가 좀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좀 상반되게 나타났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양쪽 섹터 간에 이러한 어떤 힘겨루기 또는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좀 눌리고 이러면서 말이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도 현재 영역에서 존재한다라는 점을 좀 염두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관악폭 영역이니까, 지금은 관악폭 영역이니까 관악폭 영역에서 또 빠진다고 지나치게 또 추격 매도로 대응하는 것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일단 이러한 관악폭 영역에서는 추격 매수나 추격 매도보다는 말이죠, 의미 있는 지지권으로 접근하는 상태에서는 이제 추격 매도는 좀 자제를 해보고, 또 일시적인 반등을 넘어서 추세적인 회복 시도까지 좀 연결되는 또는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으로의 어떤 선별 매매를 하는, 선별 매매가 좀 필요한 이러한 상황이다. 지금은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먼저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요, 이런 모멘텀이 있었어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5종,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 이런 차종이죠. 이런 차종이 미국의 IRA 혜택 대상에 포함 되고, 또 중국의 배터리 관련 기술의 수출 규제가 강화될 계획이다. 이런 부분 등이 오늘 국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에게 일단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에코프로가 512평선을 넘어갔어요. 512평선을 넘어가면서 반등의 분위기,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반등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일단 거래량도 오늘 많이 터졌죠. 거래량도 많이 터졌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61,900원에서 64,800원입니다. 61,900원에서 64,800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 정도 되겠네. 그죠? 여기서부터 64,800원이니까 대략 보면은 제가 표시해 드리는 이런 기준점 영역은 잘 염두해서 보세요. 예. 요 정도 되네요. 그죠? 여기입니다. 자, 요와 같은 이 영역을 갖다가 좀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해야만 실질적인 의미는 갖게 돼요. 에코프로는. 다만 512평선을 거래량 증가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세에서 일단은 하락 브레이크는 걸어주면서 반등의 분위기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후속 흐름에서 요 기준점을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해 나가야만 2차 전지 쪽에서는 본격적인 회복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자 55,000원 쪽으로 가다가 딱 윗골이 약간 저항되면서 끝났어요. 자 55,000원이 왜 중요한가? 오늘 고점 저항이 55,100원 이쪽에서 저항되는 게 확인되죠. 이 기준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55,000원을 넘어서 지지로 전환하면 패턴적으로 어떤 회복 시도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계속 확인해 나가시고, 자 SK 하이닉스는 제가 얼마 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174,000원에서 177,000원 이 영역이 기준점입니다. 여기를 넘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를 넘어갔죠. 근데 사실 SK 하이닉스는 여기를 한번 넘어갈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30일 날 종가 배팅, 우리 그 주식장인과 멤버십 종가 배팅으로 이 SK 하이닉스를 제시했거든요. 이게 종가 배팅 종목이었어요. 우리 12월 30일. 네, 어쨌든 여기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줬다. 라고 봐야 되겠고요. 일단 요 범위권의 상단이죠. 17만 7천원 여기를 지지로 전환해 나가면은 뭐 추가 상승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보면은 그 HBM 쪽에서 얼마 전에 이제 수출 관련 고부가 가치 쪽 HBM, DDR5 이쪽을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이오 테크닉스, PSK 홀딩스, 자, HBM 관련주 쪽에서 오늘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오늘 주가 탄력적으로는 이 두 종목, 이 이오 테크닉스, PSK 홀딩스 등이 선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종목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60일 이평선을 넘어가고 있죠. 그죠? 두 종목 모두 60일 이평선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는 60일 이평선을 넘어가는 종목이 선도성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반도체 쪽에서 좀 선도 종목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알았죠? 60일 이평선을 넘어가는 종목이 선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선도성 종목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일단 주자들도 살펴나가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반도체는 우리가 매매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반도체는 아무래도 수출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관악폭 영역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회복 시도는 올해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SBB테크 같은 어제의 대장주들은 그래도 오늘 플러스에서 양봉으로 끝났어요. 밀렸다가 플러스 양봉으로 끝났어요. 근데 대다수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BB테크가 양봉으로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로봇 쪽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위로의 어떤 매물 소화, 일단 요 상승에 따른 어떤 위로의 매물 소화에 대한 관건은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지나치게 추격 매수는 좀 피해야 돼. 요 대장주들이 계속 살아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로봇 쪽에 대해서 다시 매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조선 쪽은 어제 HD 현대중공업이 간신히 5일 이평선을 지진했지만 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입니다. 조선 쪽은 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죠. 예, 오늘 또 HD 현대중공업이 고점 높이면서 6%대까지 쭉 올라갔지만 결국 마이너스로 끝나는 모습이었어요. 차익 매물 소화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차익 매물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조선 쪽은 뭐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끝났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5일 이평선 하향할 경우에는 20일 이평선과의 이격 수렴을 좀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랬죠. 요 이격 수렴을 좀 거치면서 다시 또 움직임을 가져가겠죠. 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이격 수렴이 우선이니까 단기 매물 소화는 좀 더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또 흐름을 또 시도해 나가겠죠. 단기 매물 소화가 완료가 되면 말이죠.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바이오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리가켄바이오는 이제 ADC 쪽의 이제 대표 주자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거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시총 1위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이 2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면 바이오 쪽은 반등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요거를 계속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해 나가세요. 특히 리가켄바이오처럼 조정 후 60일 이평선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종목이 역시 바이오 쪽에서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해서 체크해 주시고, 아무래도 13일에 JP모건 컨퍼런스가 있으니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바이오 쪽은 이제 반등 시도가 좀 수시로 틈틈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올해 증시 아직 갈 길은 멀어요. 올해는 좀 돈 좀 많이 벌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증시는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연초에 첫걸음 잘 디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